자, 볼게요. 6번 보시면 이렇게 3개 곱한 거에서요, 특정 차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치? 그럼 그냥 단순히 그냥 쌤 저희가 다 전개해버리면 안 되나요? 전개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이 끝나 있죠. 그치? 너무 많잖아요, 계산량이. 그래서 이 3개짜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특정 차수 개수 물어보는데, 사실 너는 이거는 되게 익숙하거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 x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고 합시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2개짜리에서 야 3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3차항의 개수니까 여기서 0차, 여기서 3차,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여기서 1차, 여기서 3차 없으니까 이것만 봐주면 되잖아요. 그치? 되게 간단하다고요. 경우수가 몇 개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 둘, 3개죠. 3개니까 좀 짜증이 나잖아요. 계산하는 게 경우의 수도 많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3차를 만드는 게 목표니까 일단 맨 뒤에 얘가 지금 항이 제일 많잖아. 얘를 기준으로 삼아볼게. 그럼 일단 얘가 곱해지는 순간 얘는 최소가 4차니까 안 되지. 그 얘는 내가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그 다음 맨 뒤에서 얘가 곱해질 거야. 그럼 이렇게 앞에 이 결과에서는 몇 차가 필요해? 1차가 필요하지. 이 앞에 결과에 1차와 얘가 곱해졌으면 그때 걔가 몇 차였을 거야? 3차였을 거 아니야, 상태가. 그 이 앞에 결과에서의 1차만 찾자고요. 그럼 1차는 어떻게 생겼냐면 7x 마이너스 10x에서 마이너스 5x지, 이렇게. 7x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5x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5x 곱하기 3x 제곱,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얘가 곱해졌을 때는 요 앞에서 몇 차가 필요해? 3차가 되려면 2차가 필요하잖아. 2차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지금 보니까 요렇게가 지금 2차지. 그럼 6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2x제곱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x 이렇게 됐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곱해졌을 때는 상수항이 곱해질 거야. 그럼 앞에서 몇 차가 필요하냐면 3차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럼 3차는 뭐밖에 없냐면 얘는 이거밖에 없지, 지금. 맞아요? 그럼 얘는 3r면 2x 3승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랬을 거 아니야, 지금 상태가.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15x 3승이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4x 3승이고, 얘는 마이너스 10x 3승이니까 쭈르륵 다 더하면 얼마였어? 마이너스 29였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개짜리 있을 때는요, 3개짜리는 내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그냥 하나 기준 잡아서 얘랑 곱해져서 3차가 되려면 이 전체에서 얼마가 나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너가 묶어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죠. 그렇지? 특정 차수 개수 물어보는 문제는 이것보다 쉽게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나마 이렇게 내면 조금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너네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틀렸으면 발표하시고요. 이거 풀이 방식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게 너네들 체감 난이도를 확 뛰어오르게 합니다. 항상 시험에서는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7번도 식변형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거 틀리면요 큰일 나요. 이거 한 15회차 20회차 갔는데 이거 모르고 있으면 그때는 완전 공부 안 된 겁니다. 알겠죠? 봐봐.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다항식 px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3x 플러스 3이던 5던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이제 너한테 이걸 물어봐. 야, 그러면 다항식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다항식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봐봐. 이거는 뭐 나머지 정도 쓰셔도 되긴 하지만, 자, 이거 식변형의 원점에서 한번 볼게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 이거밖에 없어. px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정확히도 몰라. qx가 뭔지 모르니까. 그치? 근데 봐봐. px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뒤에가 3x 플러스 5여서, 자, 이제 신났지. 이게 뭐냐면, 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이 전체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네요. 이래버리면 바로 틀렸다고. 뭐가 틀린 거야? 나누는 놈이 1차인데 나머지가 1차인 이런 상황이잖아. 그치? 얘는 나눴으면 하다 만 거라니까? 나눴으면 하다 만 거지. 그럼 뭐 해줘야 돼? 한 번 더 나눠줘야겠네. 어떻게? 얘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되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인 이런 상황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얘를 바꿔보면, 얘를 식변형을 해보면 원래 x 플러스 1 여기 있고, 그 다음 몫처럼 보이는 얘가 있었는데 얘는 실제 몫이 아니고 여기서 플러스 3만큼 추가된 게 원래 제대로 된 몫이지. 나머지는 얼마였던 거야? 2였던 거잖아. 이런 식으로 식변형을 해달라고.
대표적인 이 문제잖아 지금.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번 보시면 다항식 px가 지금 x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3승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래.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px가 어떻게 생긴지 알지? 그냥 다 줬잖아요. 목도 주고 나머지도 줬어요. 그치? 그럼 이걸 내가 다 전개해가지고 쌤 계산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문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너한테 물어보기를, 야 그럼 이런 상태에서 다항식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야 아니야 몫이구나. 몫이 얼마야 이거지 지금. 맞지? 그럼 잘 봐.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달라는 거냐면 식변형 해달라는 건데, 봐봐. 야, 이 px라는 놈이요. 이 px라는 놈이 이렇게 생긴 건 알겠다고. 이렇게 생긴 건 알겠는데,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여기서 인수로 나오잖아요. 그치?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잖아.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x 4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요거고, 그 다음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요거잖아 지금. 위에랑 아래 똑같은 식이지 지금. 표현만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이지.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몫과 나머지니까, 야 그러면 얘로 나눴을 때 쌤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네요 이러면 바로 틀렸다니까? 뭐가 틀렸어? 아직 나머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 나머지를 하다가 말았다고. 왜? 2차로 나눠놨는데 나머지가 2차인 이런 상황이잖아. 하다가 말았잖아. 한 번 더 나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로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얘가 지금 어떻게 했을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이만큼 곱해주면 얘가 몫이지 지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마이너스 5x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x고 플러스 2인데 플러스 1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럼 제대로 된 식변형을 해주시면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 아니고 거기다 이만큼 추가된 게 제대로 된 몫이라고. x 플러스 1, x 4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게 제대로 된 식변형이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얘가 뭐였던 거야? 얘가 qx라고 얘가. 그렇지? 얘가 qx고 얘가 나머지 rx라고요. 대표적인 식변형 문제고 맨날 나오는데 맨날 틀리거든요. 이거 무조건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용을 하나씩 무조건 나옵니다. 아마 너네 14개 학교가 본다고 하면 주변에 그 내신 본다고 하면 한 해에만 한 14개 중에서 한 최소 5개에서 6개는 이 학교에서는 이거 낼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알겠죠? 네. 근데 이런 문제를 못 가져간다? 네가 못 건져간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내신 공부인데 그걸 못 하시면 이제 점수가 안 나와요. 죽었다 깨나도. 너는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수가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신 거지. 알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얘가 지금 qx잖아, 그지? qx인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q2의 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q2면은 3 곱하기 2 대입하면 16에 17, 13 플러스 2네요. 그럼 얼마야? 39에다가 2 더해지니까 41이죠. 맞습니까? 됐어요? 요거 한 문제만 제대로 일단 익히셔도 식변형 문제구나. 요 관점만 유지하시라고요. 식변형.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8번도 별표고요. 8번. 별표 아주 많이. 자, 우리가요. 이 문제에서는요. 큰 수를 계산할 때는요. 큰 수의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떤 관점을 썼냐면 공통된 부분을 치환을 이용을 해서 마치 다항식처럼 다뤘단 말이야. 큰 수 계산을 할 때요. 맞지?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해달래. 야, 126에 3승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요. 얘 같은 경우, 저걸로 할까? 99에 3승 계산해봐. 이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치? 근데 이런 것도 그냥 100 마이너스 1에 3승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t라고 바꿔버리면 치환 이용해주면 t 마이너스 1에 3승이고 그럼 너 이거 뭐야? 곱셈공식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고 계산만 하시면 되지. 이게 또 계산이 좀 편하잖아. 그지? 그런데 봐봐. 이렇게 우리가 큰 수 계산을 이용할 때는 치환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 다항식처럼 다뤘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처럼 큰 수 계산을 하는데 나머지에 관련된 문제다? 이러면 너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나머지 보정이라고 해. 보정.
자, 무슨 말이냐면 다항식에서의 나눗셈과 숫자에서의 나눗셈의 나머지의 성질 때문에 그런데, 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내가 너한테 야 37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좀 구해봐 이러면 어떤 애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쌤, 얘가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네요. 이 똑똑이야. 이거 잘한 거지, 그치? 근데 어떤 애 갑자기 이래요. 쌤, 몫이 8이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네요. 이러면 바로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이 나머지가 우리가 숫자의 나눗셈에서는 이 나머지가 나누는 놈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리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 나머지인 R이 숫자의 나눗셈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나누는 놈 5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이렇게. 맞지?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요, x제곱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고 나머지가 얼마인 거냐면 x 플러스 1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아요? 나머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틀렸죠. 봐봐. 이 상태면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틀린 상태지. 뭐가 틀렸냐면 나누는 놈이 1차인데 몫이 다시 나누는 놈이 1차인데 나머지가 1차가 나왔으니까 틀린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됐냐면 얘가 1차인데 얘가 1차니까 나눗셈이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안 한 거지. 하다가 만 거야, 얘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이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놈의 차수보다 어때야 돼? 하나는 내려와야 된다고. 최소 하나는 내려와야 돼.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 1차로 나왔으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상수항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 하다가 만 거야, 지금. 그치? 이런 관점이잖아. 그럼 잘 봐. 숫자의 나눗셈과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이 나머지에 대한 차이들이 있구나. 요 관점 이해하셨으면 그럼 봐봐요. 일단 내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달래. 근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걸 네가 다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t라고 치환을 하고 얘를 t-1로 치환을 할게. 이런 상태잖아. t-1의 31승을 t로 나누었을 때 몫은 관심 없고 나머지가 R1이던데 이 R1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너 지금. 그럼 우리가 다항식처럼 접근해서 나머지 정리 이용하시면 t에다가 얼마 대입할래? 0 대입할 거잖아. 0 대입했을 때 그럼 좌변이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1이고 이게 R1이었잖아, 그치? 쌤,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네요. 이런 너 바로 틀린 거라니까, 네가 지금. 그 뭐냐면 얘가 다항식, 실제 진짜로 다항식이었으면 얘는 문제가 될 게 없어. 그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숫자 계산이라니까? 숫자 계산을 치환을 이용을 해갖고 마치 다항식처럼 다뤘을 뿐이지 실제로 네가 하고 있는 건 숫자 계산이라고. 그러면 25로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음수가 나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 너 지금. 맞아?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 나중에? 보정해줘야 된다고. 일단 여기까지는 구했고 그 다음 보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정해줘? 너 여기서 틀렸지, 얘. 뭐 때문에 틀렸어? 나머지 음수가 나왔으니까. 그럼 제대로 된 거 하려면 여기다가 5 하나 빼서 얘 줘야 될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니까 틀렸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25 하나 빼가지고 얘 줘야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얘가 제대로 된 나머지는 얼마였던 거야? 24였던 거잖아, 지금. 25만큼 더해준 거. 그치? 얘가 24였다고. 맞아?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보면 이거 지워도 돼? 자, 얘도 보면 지금 어떻냐면 얘는 지금 4의 16승이고 14니까 치환을 이용하기가 조금 숫자들이 공통성이 조금 없잖아, 그치? 유사성이 좀 떨어져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의 제곱이 16이니까 그걸로 좀 바꿀게. 얘가 8의 8승으로 바꾸자고요. 8의 8승을 다시 미안해요. 16의 8승 16의 8승을 1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게, 이 문제랑 똑같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하고 얘를 t 플러스 2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t 플러스 2의 8승을 t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인 건데, 그럼 얘도 마치 나머지 정리 이용해가지고 t에다가 0 대입해 주시면 좌변은 2의 8승이고 얘가 R2잖아요. 그래서 쌤, R2가 256이네요. 넌 바로 틀린 거라고. 왜? 뭐가 틀렸어, 너 지금? 야, 얘가 256이면 너가 실제로 나누는 숫자는 뭐야? 14로 나누고 있지. 14로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14보다 큰 수가 나머지로 나와? 맞아? 그럼 나머지 보정을 다시 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얘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얘 나눗셈 하다 만 거라니까, 이거는. 그럼 256을 14로 나누었을 때 몫은 일단 14, 얘가 14니까 116. 그럼 8이면 112 이렇게 되잖아, 그치? 나머지가 얼마였던 거야? 4지, 제대로 된 나머지가. 보정하고 나니까 센 나머지가 원래 제대로 된 나머지가 4였네요, 이거잖아, 지금.
맞아?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기를 R1과 R2의 합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잖아. 어? 그럼 얘가 얼마였다는 이야기? 이렇게 합이 28이었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머지 정리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항등식 얘기할 때 야 이거 맨날 나와. 나머지 보정 무조건 기억해야 돼. 숫자 계산에서 너무 중요해 얘기하잖아. 근데 봐봐 어림없이 나오거든. 근데 어김없이 틀려 얘는 지금 이거를. 이런 것들이 내신에서 잡아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알겠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근데 이거를 봤을 때 너가 그냥 이 문제 이게 아니라 그냥 말로 붙여야 되거든요. 쌤 이거 나머지 보정 문제네요. 이런 거 있잖아. 그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나머지 보정이네. 이거 딱 떠오르는 애랑 이거 뭐였지? 봤는데 이거랑은 천차만별 완전 틀려요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7번 같은 경우도 맨날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식변형? 그럼 너는 이미 왁구를 잡은 거야. 이거 풀 수 있는 왁구를. 잡아놓고 푸는 거랑 아닌 거랑 완전 또 다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앞에 가고 지금 실수한 친구들 있죠. 3번 같은 거. 3번 같은 것도 조리제법으로 조리제법 써가지고 목과 나머지 구해놨는데 1차로 나누는데 1차 개수가 1이 아니라 2잖아. 나중에 가서 몫을 다시 조금 변형을 해줘야 되는구나. 요거 기억해야지 당연히. 그거 생각 안 하고 접근하면 또 어김없이 함정 파놓잖아요. 이런 것들 틀리면 점수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점수가 절대로 안 나와.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쉬운 문제 5점이랑 킬러 문제 5점은 똑같은 5점이에요. 아시겠죠? 쉬운 문제 5점이랑 킬러 문제 5점은 똑같은 5점이고 킬러 문제를 맞추는 게 의미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네가 기본 베이스 다 깔아놨던 문제들 있죠. 다 맞췄을 때야 킬러 문제를 맞추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가 지금 막 70점, 60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킬러 문제를 맞추겠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죽어라고 판다고 너무 잘못된 공부죠. 무조건 이거 파셔야 됩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뒤로 와서요 또. 자 보겠습니다. 직육면체래요. 직육면체. 직육면체 건널비가 10이고요. 모서리의 길이합이 16일 때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제곱의 합좀 구해달래요. 오케이? 그럼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직육면체니까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죠.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인 겁니다. 그렇지? 맞죠? 그럼 봐봐요. 얘가요. 가로 세로 높이라고 할게요. 가로 세로 높이라고 하시면 여기가 A, B, C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봐봐요. 건널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얘는 두 개의 곱의 합이요. A, B, B, C, C, A. 이게 지금 뭐야? 면들의 건널비들이죠. 건널비. 근데 이게 몇 개씩 있어요? 각각? 2개씩 있잖아요. 육면체니까. 그치? 이게 건널비였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서리는 어떻게 되냐면 얘 직육면체 모서리 몇 개예요? 12개죠. 그럼 종류가 3개인데 얘네가 몇 개씩 있었던 거야? 4개씩 있었던 거지. 4개. 얘 같은 경우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거잖아. 그치? 위에 둘, 아래 둘. 맞죠? 얘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이고요. 그치?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 4개씩 있는 거잖아. 설마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치?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A랑 B랑 C가 4개씩 있던 거네 해서 얘가 합이 16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럼 너한테 주고자 했던 정보는 뭐였던 거냐면 결국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5였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였다? 4였네 라는 거잖아 일단.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너한테 물어본 건 뭐냐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얼마야? 이 얘기잖아. 그치? 얘 봐봐. 얘는 A, B고요. B변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피타고라스요. 얘는요. A, C고요. 여기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었겠죠. 얘는요. 여기가 B고요. C니까 얘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찐에 다 더했을 때가 얼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배. 이거는. 그럼 너한테 물어본 게 이거잖아. 야, 이런 게 성립을 하고 있는데 이 값이 얼마야? 이거지 지금. 맞아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자, 2 곱하기 하고요. 얘는 곱셈공식 변형식 쓰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A, B랑 B, C랑 C, A를 2개씩 빼주신 값이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4니까 16이고요. 얘는 5니까 10이어서 얘가 2 곱하기 6이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였던 거야? 12였던 거지. 됐습니까?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이거 맨날 나오니까 또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11번도 보겠습니다. 야, 11번 마프레스 내가 봤던 거 기억을 하는데 이거 틀린 삼수. 자,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번 보면요, 어떤 애는 이 2차 방정식의 1차항의 개수는 잘못 봐가지고 1차항 개수를 잘못 봤고 나머지는 제대로 봤나 봐. 그래서 얻어낸 근이 이거래.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봐봐. 아니 쌤, 그럼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a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랑 4분의 1이 근이려면 얘가 이렇게 생겼겠네요. 여기까지 맞지? 그렇지? 아, 그럼 얘는 전개를 해보시면 ax제곱 플러스 4분의 3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a네요. 얘가 봤던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봤나 보네. 그치? 근데 여기서 뭐는 틀렸어? 1차항의 개수는 틀렸다고. 틀린 정보라고. 얘는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야. 그치? 즉 제대로 된 정보는 뭐였다? 얘라고요. C가 얼마였다는 거?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네요. 이거. 그래서 아, C는 마이너스 4분의 1 A였네. 요거까지 얻어낸 게 네가 제대로 된 정보라니까. 근데 봐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봐봐, 우리 근각의소 관계 써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죠. 잘 봐. B를 잘못 봤다는 거는요, A랑 C는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가 주는 근의 곱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된 정보라는 이야기지. 왜?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잖아요. 그럼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그게 A분의 C였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근데 이 말이나 이 말이 어때요? 둘이 똑같은 거죠, 지금 상태가. 그래서 근각의소의 관계로 접근하기 훨씬 편해 보여. 그 아래도 마찬가지. 그럼 봐봐. C를 잘못 봤대. 그럼 얘는 A랑 B는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고 이 둘은 두 근의 합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럼 두 근의 합은 제대로 된 정보였다는 이야기니까 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얘는 제대로 된 정보라고. 맞지? 그래서 따라서 아, 얘가 A분의 B가 2분의 3이네. 이 얘기잖아, 지금.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아, 그래서 C는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A였던 거고 여기서 B는 뭐였던 거냐면 2분의 3 A네요. 2분의 3 A 오잖아, 지금. 맞아요? 야, 그러면은 얘가 식이 어떻게 생겼었던 거냐면 AX 제곱 하고요, B가 2분의 3 A였고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4분의 1 A였으니까 양변에다가 A로 싹 나눠버릴게요. A가 0일 리는 없으니까 2차 방정식으로 했으니까 나누기 가능하죠. A로 싹 다 나눠버리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은 0이었던 거고 양변에 4 곱할게요. 4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을 구할게. 그럼 반근의 공식 쓰자. X는 4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13이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제대로 된 근은 뭐였다? 이거였다고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얘 관점이 뭐였냐면 B를 잘못 봤대. 그러면 B를 잘못 봤다는 건 A랑 C는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니까 이 둘은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두 근의 곱과 관련되어 있잖아. 근각의소의 관계에서. 그럼 얘가 주는 두 근의 곱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된 정보였네. 이거고요. C를 잘못 봤대. 그러면 A랑 B는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 둘은 두 근의 합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아, 얘가 주는 두 근의 합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된 정보네. 요 관점에서 내가 지금 관계식 끄집어 내온 거 아니야. 맞아요? 오케이. 요것도 맨날 나와요, 이거. 기억나죠? 심지어 날 거야, 기억이. 절대 틀리면 안 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12번. 마지막.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12번도 강동에서는 나름 어렵게 낸다고 내놨는데 사실 이거 우리 마플에서 봤던 문제거든요.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라 그래요, 이거. 봐봐, 12번에 실수가 아닌 복수수 Z래요. 그럼 얘는 복수수니까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다 표현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주는 바는 뭐냐면 B가 0이 아니야, 이 얘기죠, 지금. B가 0이면 실수가 돼버리잖아. 그치?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가족권에서 뭐라 그랬냐면 Z 플러스 Z 바가 0이던데 이 얘긴데 봐봐. 야, 너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원래 복수수와 켤레 복수수의 합은요 실수부의 2배잖아요. 그치? 그 A가 뭐야? 0이던데 이 얘기잖아. 그치? 이 두 가지 정보를 종합을 해보시면 아, Z가 뭐였다? 순화수였네. 이 정도까지 바로 나오죠. 맞아요? 이런 정보들 캐치해냈죠. 그 다음에 나조건 볼게요. 나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Z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Z 그 다음에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9는 0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해석하는 관점은 또 뭐냐면요. 이 Z라는 거는요. 결국 얘도 하나의 수거든요. 물론 이제 실수단위 너네한테 익숙한 수는 아니고, 그치? 수긴 수잖아요. 그럼 말뜻이 이거잖아. 얘가 이게 0을 만족하고 있다고? 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9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뭐였다는 이야기야? z였다는 이야기지 지금 보니까. 여기 x 대신에 z가 들어간 게 얘인데 그게 0을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z였다는 이야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얘가 다 실수야. 개수가 k가 실수라며. 그럼 나머지 한 근이 얘 뭐겠어? 켤레근이었겠지. 이렇게 이런 상태잖아 지금. 아니 쌤, 그러면 두 근이 z랑 z 바이면 이 두 근의 합이 지금 0이라니까 얘가 뭐였겠어? 얘가 0이었겠네. 맞아? 그 다음 봐봐. 야, 이거 두 개 곱할게.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두 근의 곱. 근데 b가 0이 아니라며. a는 0이고. 그럼 얘는 뭐야? 0보다 크지? a는 0이고 지금 b는 0이 아니잖아. 이 문제에서. a는 0이고 b가 0이 아니니까 얘는 0보다 크잖아. 그럼 두 근의 곱은 어때?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잘 봐. 자, 두 근의 합. z 플러스 z 바인데 두 근의 합이 얘가 0인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의 이거랑 똑같고요. 근각계수의 관계. 자, 두 번째. 두 근의 곱 z 곱하기 z 바인데 a가 0이니까 얘는 그냥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얘가 0보다 크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z 곱하기 z 바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뭐냐면 2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9인데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랑 똑같죠. 이렇게 맞죠? 그럼 봐봐. 여기서 얘가 k가 얼마였던 거냐면 k는 3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또 모두 만족해야 되냐면 이것도 만족을 해줘야 되지. 맞아요? 그럼 k에다가 3을 대입해 볼게. 3을 대입했을 때는 18 마이너스 27 플러스 9니까 얘는 0보다 크질 않지. 이거는 0이잖아요. 그냥 안 됐던 거네. 얘가 k가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두 개를 종합을 해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었네 이거잖아 지금. 맞아? 아,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건 z제곱에 대한 이야기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대입 좀 할게. 그럼 봐봐.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하고요. 얘가 0인 건 당연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2에다가 20 플러스 20은 0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얘 한 근이 뭐였던 거야? z였던 거잖아. 그럼 z제곱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0이었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아,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고 z제곱은 마이너스 20이어서 둘의 합은 얼마였다? k 플러스 z제곱은 마이너스 21이었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네. 그럼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서요. 이제 방정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매듭을 지어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까지만 봤었죠. 그치? 그럼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은 쌤 그러면은 3차, 4차 방정식은 안 보나요? 해서 여기서 봅니다. 고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물론 고차 방정식 중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상태의 고차 방정식만 보게 됩니다. 고등교육 과정에서는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연립 방정식을 보게 되는데 너 중학교 때 2학년 1학기 때인가 아마 그때 연립 1차 방정식 해서 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연립 1차 방정식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배우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연립 3차 방정식은 안 배우네요. 예, 다행히도 안 나와요. 거기까지만 저기고요. 세 번째로요. 부정방정식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정방정식.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니네 시험 범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 범위도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짜잘하게 뭐 상반방정식 이런 얘기들 할 텐데 뭐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짜잘한 주제는 뭐냐면 근가계수와의 관계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차 방정식에서 근가계수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치? 3차, 4차, 5차에는 없냐 이거야. 있어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한 허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어떤 개념적인 거라기보다도 문제 테마 느낌이어서 꼭 기억하고 계시고 써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 뭐 됐고요. 대칭 방정식 얘기할 텐데
뭐 그건 일단 짜잘한 주제로 얘기하고 대칭 방정식. 그 다음에 부정 방정식은 정수 조건, 그 다음에 실수 조건 이런 얘기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3시간? 2시간 조금 넘게 걸쳐갖고 이거 다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고차 방정식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고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의 개념은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x에다가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0을 만족하는 그 x값을 찾겠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x-3은 0이 이 1차 방정식인데 얘 근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x가 얼마예요? 3이잖아요. 왜? x에다가 3 대입했을 때 0이거든요. 얘 근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랬을 때 야, 얘 근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얼마예요? 1이랑 2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네가 바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2차 방정식 해법을 너가 크게 보면 2가지로 배웠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수범위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렇지? 그럼 봐봐. 얘가 인수분해가 됐을 때 얘가 0이었다는 이야기는 2개 곱한 게 적어도 하나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x는 2이거나 1이어야 되네. 그래서 쌤 얘는 근이 1 아니면 2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 플러스로 얘는 모두 가능하냐면 근의 공식도 가능하죠. x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2분의 3 뿔마 1이잖아요. 그렇지? 얘는 어떻게 2분의 4에다가 2분의 2니까 2 또는 1이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도 있습니다. 맞지? 그런데 자 이제 3차 방정식으로 갈게요. 만약에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 보이잖아요? 그냥 3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있어요, 쌤? 있어요. 있는데 쓸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처럼 딱 외워서 쓸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얘는 실용성이 없죠. 그럼 결국에 3차 방정식의 해법은 유일하게 이제 뭐만 남았을 거냐면 철저하게 인수분해인 겁니다. 인수분해. 오케이? 철저하게 인수분해고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얘가 너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얘가 만약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대요. 얘는 근이 뭐였던 거야? 1, 마이너스 2, 3이었던 거죠. 그렇지? 이렇게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 딱 철저하게 뭐냐면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 중에서 첫 번째 공식을 쓰는 형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x3승 더하기 1은 0.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죠. 근데 3차 방정식인데 얘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주면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죠. 얘 근은 뭐였던 거냐면 얘를 0으로 만든 x값 마이너스 1이거나 그치?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2분의 1 뿔마 루트 3i거나 이렇게 세 개가 있던 거지. 이게 3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입니다. 첫 번째 공식이요. 두 번째로 공식이 아니라 인수정리와 공식으로 안 되는 애들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얘가 가장 메인이에요. 얘가 가장 메인입니다. 대표적인 형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 볼게요. 예시가 요거 x4승 그 다음에 플러스 x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게 몇 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이죠. 근데 너가 얘를 딱 보고 쌤 그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하는 공식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논리 잘 따라오셔야 돼. 봐봐. 얘가 인수가 있을 거야. 인수 하나만 찾게. 그러면 인수 하나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px라고 했을 때 여기다 특정한 x값을 대입했을 때 0을 만족하는 그 a값을 찾아내면 되죠. 근데 그때 얘가 이걸 만약에 0을 만족한다? 그럼 px가 x-a를 인수로 갖고 있던 거네 이 얘기잖아. 지금 이 논리로 접근할 거야. 근데 이때 a의 후보는 뭐였냐면 a의 후보는 최고차의 개수 분의 상수항의 개수인데 미안해 빼먹었다. 최고차 개수 약수분의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죠. 그치? 그 다음 뿔마로 조합 이건데 보통은 니네가 지금 얘 최고차 계수 1이니까 마이너스 6의 약수만 살펴보시면 되잖아요. 그치? 뭐 1, 뿔마 1 또는 뿔마 2, 뿔마 3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되죠. 그럼 봐봐요. 얘가 이거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요. 뭐가 1이냐면 p-1이 0이고요. 그 다음에 p2가 0이래요. 여기까지 네가 찾은 거야? 이 과정까지 생략할게. 이거 찾았어 이렇게 네가. 이 말뜻이 뭐냐면 그럼 쌤 얘가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2를 뭐로 가지고 있어? 인수로 갖고 있네요 이거잖아 지금.
이렇게 됐겠죠. 그럼 나는 이제 뭐만 찾아내면 돼? 나머지 얘만 찾아내면 되지. 얘만 찾아내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 논리가 뭐냐면, 얘를요, 얘로 한 번 나눴을 때 몫인 거고요. 그치? 그 몫을 한 번 더 얘로 나눴을 때 몫인 거지. 그럼 1차로 두 번 나누면 되네. 1차로 두 번 나누니까 편안하게 우리 뭐 하면 돼? 조리제법 두 번 써버리면 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리제법은 두 번 써볼게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1 가지고 해보시면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0. 0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몫을 한 번 더 x 마이너스 1로 나눠줘야 되니까 2로 한 번 더요. 1, 2, 2, 4, 3, 6.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아, 그래서 이 몫은 뭐였던 거냐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뭐야? 이 4차 방정식이 뭐 해서 너 지금 인수분해 끝난 거지? 조립제법과 인수정리 이용해서 끝난 거죠, 지금? 그럼 얘 근은 뭐였던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2이거나 또는 근의 공식 쓰시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i거나 요 4개가 있던 거죠. 요 4차 방정식의 근은. 그래서 너가 고차 방정식을 다룰 때는 첫 번째가 공식이고요. 이거 모르면 이건 답이 없고요. 큰일 납니다,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인수정리와 조리제법 이용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데 그 논리가 뭐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치환 이용하는 형태인데, 치환. 대표적인 예시가 얘로 볼게요. 보기차식 x4승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는 0이래요. 얘도 몇 차 방정식입니까? 4차 방정식이에요. 그치? 4차 방정식인데 얘는 땡큐하게도요. 딱 봤을 때 치환을 해주면요. 얘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해주면 치환한 문자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2차 방정식이 되죠. 치환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치?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 2차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복 2차식 또는 복 2차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그 얘는 너무 간단하게 t가 뭐였던 거냐면 1 또는 4잖아요. 그치? 그러면 x제곱이 1 또는 4였다는 이야기니까 아 그러면 x는 뿔마 1이거나 또는 뿔마 2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너무 땡큐하는 경우라고 이 경우는. 그치? 어렵지 않고요. 네 번째로요. 치환을 이용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인수분해할 때 많이 썼는데 이런 애들. 합착골 유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x4승 더하기 4x제곱 플러스 16이래요. 얘도 4차 방정식이거든요. 그 다음 얘도 보기차식인데 쌤 근데 얘는 치환을 이용을 해도요.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16이어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치? 그럼 얘 뭐지 싶은데 이럴 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얘를 합착골을 유도할 겁니다. 합착골이요. 그럼 봐봐. 얘가 4의 제곱이잖아. 4의 제곱이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야? 8이 있어야 되지. 8. 그래서 얘는 x4승 더하기 8x제곱 더하기 16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 근데 지금 식이 변했으니까 이거 맞춰줄 거면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4x제곱 빼줘야 되지 이렇게. 는 0이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고 얘도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인수분해가 끝났지. 어떻게 돼? 합차잖아요. 얘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난 거라고. 맞아요? 그럼 얘는 근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근의 공식 써주시면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고 여기서 x는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4개 있던 거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요. 이 4가지가 전부예요.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 쓰는 거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인수정리랑 조리제법 이용하는 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치환 이용하는 거, 네 번째 합착골 유도인데 본격적인,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아요. 뭐냐면 인수분해예요.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 형태마다 공식을 쓰는 것도 있고 인수정리와 조리제법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치환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이 4개로 나뉠 뿐이에요. 그냥. 근데 얘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니까 이건 절대로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무조건. 이거 내가 인수분해 얘기할 때도 많이 강조했었죠. 그치? 그래서 밑줄 좀 치고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밑줄 좀 칠게요. 1페이지에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건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이나 인수정리 그리고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다루고요. 여기가 고등교육과정의 범위입니다. 이 이상의 것은 대칭 4차식 또는 그 보기차식 그거 빼고는 안 나와요. 네. 밑에 별표요. 결국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요. 일반적으로 네가 근을 구하기가 용이한 1차 또는 2차식의 형태로 인수분해하는 거, 쪼개는 겁니다.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합니다.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요. 그래서 밑에 고차 방정식 풀이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다 적어놨고요.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요. 이 페이지를 오시면 거기 이 페이지 문제들이 예 1, 2, 3, 4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예제들이에요. 방금 그 풀이에 대한 예제들이고 한번 해보셔야 되고 방금 내가 풀었던 거랑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로 오시면요. 예제 1번, 2번인데 여기 문제 내가 넣어놓은 거 절대 쉽지 않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이요. 밑줄 하나 칠까요? 얘가 x는 1을 중근으로 가진대요. 중근. 결국에 말 뜻이 뭐냐면 3차 방정식이 x는 1을 중근으로 가진다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겠네. x-2를 인수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중근이니까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2개 가지고 있어야 되지. 2개. 그럼 얘는 x-2의 제곱 하고요. 뒤에 뭔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해석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봐봐. 자,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A랑 B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야, 우리 3차 방정식 정도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가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였어. 이렇게 앞에 거가. 그 다음에 뭔가를 곱해가지고 얘로 만들어줘야 돼. 봐봐. 얘 만들어줘야 돼. 근데 얘가 최고차 계수가 3차고 1이잖아. 여기가 뭐겠어? x 이랬겠지. 그치? 상수항 봐봐. 4b지. 여기 4니까 여기 뭐 해야 돼? 플러스 b 아니야? 이렇게 생겼던 거지. 여기까지 맞지? 잘 봐. 이제 봐봐. 너 지금 뭐 알고 있어? 1차항이 마이너스 8인 거 알고 있잖아. 그 여기서 1차항이 나오려면 이렇게지. 맞아요?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4b x가 1차항의 개수고 그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8x랑 똑같아야 돼. 그치? 그래서 b는 뭐야? 3이었던 거지. 그럼 뭐야? 얘는 x 플러스 3였구나 라는 거잖아. 이거 지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2차항의 개수만 찾을게. 2차항의 개수는 얘잖아. 그럼 얘는 3x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얘는 마이너스 1이었고 b는 3이었네요. 그치? 그래서 ab는 얼마? ab는 마이너스 3이었네. 이 얘기잖아 지금. 맞아요? 아니면 이게 1번. 두 번째는요. 쌤 그러면 얘가 아까랑 똑같이 x3승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b라는 놈이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조리제법 2번 쓰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치? 조리제법 2번 써볼게요. 1a 마이너스 8 4b고요. x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써보시면 그치? 미안합니다. 얘가 다시 1, 2, a 플러스 2 2a 플러스 4, 2a 마이너스 4, 4a 마이너스 8이고요. 얘가 4a 더하기 4b 마이너스 8이 0이었어야 됐고 그 다음 한 번 더, 2로 한 번 더요. 얘가 1, 2, a 플러스 4, 2a 플러스 8, 얘는 4a 플러스 4는 0이어야 돼. 그치? 맞아요. 여기서 a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1이었고요. 여기서 b는 얼마냐면 3이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AB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3이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얘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오케이? 근데 어쨌든 봐봐. 너는 그냥 고차방정식에서 근을 줬어요. 그럼 걔에 대한 인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수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제 2번도 마찬가지인데 예제 2번 보시면 그 밑줄 좀 칠래요?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런 4차식이요.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얘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맞아요. 그 얘가 무슨 식? 항등식이네. 내가 여기를 찾기에는 얘는 지금 4차식이니까 뭐가 경우수가 되게 많았고 귀찮아.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어쨌든 왼쪽 오른쪽이 뭐 하는 식이야 이거? 같은 식인 거지. 인수분해된 식은요.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쟤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x는 1, 그 다음 x는 루트 2 대입해볼게. 오케이? 그럼 x는 1 대입하시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고요. 우변은 0이네요. 이렇게. 그치? x에다 루트 2 대입하시면 얘는 얼마냐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고요. 얘가 0이네요. a랑 b 값 나와 안 나와? 대입하시면 나오겠죠. 아래에서 위에 거 빼주시면 3 더하기 a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얼마? 2였네. 그치? 그래서 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얘 네근의 곱. 봐봐. x4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는 0. 이 네근의 곱이잖아요. 그치? 그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x제곱이 2이거나 x제곱은 1이네요. 그치?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2고 x는 뿔마 루트 1이잖아. 뿔마 1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다 곱하면 얼마? 2지. 그치? 근데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 알고 있으면 바로 나오긴 하거든? 일단 지금 다음 시간에, 다음 거 때 얘기할게요. 그치? 됐죠? 네. 뒤로 오세요. 요거까지만 하고 샵다 합시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하자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차방정식을 푸는 일반적인 해법이 인수분해구나. 여기까지는 배웠어요. 그치? 그러면 고차방정식의 근들 사이에서도요, 근끼리도 뭔가 계수와의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에서 봤던 것처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럼 그게 있어.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자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자는 건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확장합니다. 확장. 원래는 2차에서만 네가 다루다가 3차, 4차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었대. 그치? 그럼 얘는 말뜻이 뭐냐면 어쨌든 얘도 방정식이니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이 어떤 거야? 지금 같은 거잖아? 그럼 봐봐. 상태가 어떻냐면요. 얘가 a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랑 얘는 전개를 해보면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랑 뭐했다? 둘이 같았다고. 그래서 얘를 자세히 보니까 a끼리는 관심 없고 얘랑 봐봐. 얘가 여기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계수끼리.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고, 알파 베타가 뭐랑 똑같냐면 a분의 c랑 똑같잖아. 그래서 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고 네가 파악을 한 거지, 2차 방정식에서. 그렇지? 그럼 3차 방정식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봐봐. 3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다고. ax 3승 bx제곱 cx 플러스 d는 0 이런 3차 방정식이 있고, 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얘가 a로 묶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요 놈과 요 놈은 같은 식이었으니까 결국에 얘도 최고차 한계에서 a로 묶어버리면 x 3승 a분의 bx 제곱 a분의 cx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d 이거고요. 그치? 그 다음 얘 전개해 주시면 이거 조금 내가 바로 할게. 얘가 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이거 뭐야?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왔겠네요. 그치? 그럼 봐봐. 왼쪽 오른쪽 같았다는 거니까 결국에 얘도 지금 보니까 여기서 얘랑 같아야 되는구나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는 a분의 c랑 똑같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랑 똑같네 이거지 지금.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증명해낸 거죠. 그치? 그럼 봐봐. 이제 내가 너한테 물어보기를 4차식도 있을 거 아니야. 4차식도 이런 걸로 다 전개하면 돼. 근데 이제 좀 귀찮아. 그래서 얘가 이제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데 잘 봐봐. 얘가 근이 몇 개였냐면 2개였잖아. 그치? 근들 중에서요. 한 개끼리의 곱의 합은 이거지. 근 2개끼리의 곱의 합은 이거지. 그럼 봐봐 얘도. 근 3개가 있는데 근 3개 중에서 한 개끼리의 곱의 합은 이거지. 얘네들 중에서 2개 선택해서 걔네끼리 곱한 거의 곱의 합은 얘지. 근 3개 중에서 셋 다 뽑아서 곱한 거의 그 곱의 합은 얘지. 맞지? 그럼 잘 봐. 얘는 1개짜리, 얘는 2개짜리 이렇게 표현해도 돼? 얘는 근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이거 좋았어? 잘 봐 이제. 얘가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1개짜리랑 관련되어 있네. 이 2개가, a분의 b가. 얘도요. 얘 이 비율이 몇 개짜리랑 관련되어 있어? 2개짜리랑 관련되어 있지. 얘도 잘 봐. 자, 3차 방정식. 이거 몇 개짜리? 1개짜리랑 관련되어 있죠. 얘는요? 2개짜리랑 관련되어 있지. 얘는요? a분의 d 3개짜리랑 관련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가 1개, 2개, 3개 차츰 하나씩 늘어나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부호만 주시면 되지. 마뿔 마잖아. 그치?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마, 뿔, 마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지.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마, 뿔이니까 마, 뿔 이렇게 가겠구나. 그지? 맞아요. 그러면 4차도 마찬가지야. 봐봐. 4차도 이제 너가 예상이 되는 게 ax 4승, bx 3승, cx 제곱, d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게. 이렇게. 오케이? 그럼 잘 봐. 얘가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지. 그 다음에 걔네들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 뿔, 마, 뿔 이렇게 간다고. 부호가. 똑같아요. 그냥 확장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x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3승, 플러스 5는 0인데 얘 4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던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4개짜리에서 하나짜리의 곱의 합이죠. 얘는 뭐야? 이거지. 얘랑 관련되어 있고 부호는 마뿔부터 시작이잖아. 마부터 시작이잖아. 그럼 얼마? 3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4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짜리는 값이 얼마야? 그랬을 때 마뿔이잖아. 그치? 그럼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상수항의 개수니까 이것분의 이거에서 얼마? 5였던 거지 이렇게.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너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근각계수의 관계가 3차, 4차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고 일반적인 원리가 있다고요.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여섯 개 쭉 간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낼 리는 없지만 야,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자, 얘는 100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얘 근이 100개 있었을 거야. x1, x2 해서 x100까지. 오케이? 그럼 내가 너한테 야, 이거 x1부터 x100까지 싹 다 더한 게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싹 다 더한 거 뭐야? 이건 관련돼 있지. 하나짜리. 그럼 마이잖아. 마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99겠지. 다 더한 게. 이렇게 관련돼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자, 4페이지에 밑줄 좀 치고 갈게요. 4페이지에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맨 위에 문단이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그 아래 증명하는 방식인데 그 보시면 한 개짜리의 합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고요. 한 개짜리라고 적어줘요. 한 개짜리. 두 개짜리의 합은 a분의 c랑 똑같고요. 세 개짜리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d랑 똑같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밑에 얘 1번은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맨 아래 그 보시면 x에 대한 n차 방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여기 적혀있죠. 옆에다 화살표 치고요. 비에트 정리 이렇게 적어줘요. 비에트 정리요. 그러니까 결국 근각계수의 관계를 확장한 정리예요. 비에트 정리. 그래서 한 개짜리의 합, 두 개짜리의 합, 세 개짜리의 합인데 그냥 똑같이 맞불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5페이지로 가시면 그 두 번째 보시면 3차 방정식의 켤레근 있죠. 별표입니다. 그 두 번째 한 중간쯤에. 그러니까 너가 이제 켤레근에 대한 성질을 배우셨잖아요. 그치?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당연히 3차 방정식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근을 판별하는 중요한 성질이 나오는데 이거 자체는 안 어려운데 다음 페이지로 와보세요. 6페이지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별표 만입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요. 자, 보시면요. 우리가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의 근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애들이요. 개수가 다 실수인 3차 방정식이 있답니다.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거 근 좀 판별해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을 판별해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럼 근을 판별해달라는 이야기는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걸 떠올려 보시면 실근이 몇 개인지, 중근인지, 그러니까 근의 형태를 물어보는 거죠. 맞지?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되게 간단하게 뭐 했었냐면 근의 판별식이 있었잖아요. 판별식을 썼으면 바로 됐잖아. 근데 3차 방정식을 판별해달래? 그럼 얘는 판별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왜? 얘는 판별식이 없어. 있긴 한데 네가 외울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럼 얘는 판별식으로 내가 접근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내가 철저하게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 돼, 이렇게. 맞지? 인수분해해서 여기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뭐 이렇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요, 3차 방정식이요, 켤레근의 성질 때문에 되게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나와.
실근이랑 허근을 보시면 잘 봐. 내가 너한테 이제 물어볼게. 자, 실근 3개에 허근 빵개 가능하겠지? 3차 방정식이요. 물론 이 중에는 3중근도 있을 거고 중근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야. 근데 중근은 그냥 우리가 2개짜리, 그러니까 중근을 중복해서 센다고 생각하면 그냥 3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봐봐. 실근 2개에 허근 하나 돼, 안 돼? 안 되지. 뭐 때문에? 허근은 항상 뭐랑 같이 와야 돼. 지 짝꿍이 있다니까? 켤레랑 같이 다녀야 돼. 세트야, 세트 둘이. 그럼 지 혼자만 올 수 있어, 없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허근은 홀수계가 아니라 이렇게 짝수계만 가능하죠. 이렇게 없거나 짝수계거나. 그래서 빵개 3개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없어.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는 뭐다? 이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켤레근의 성질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내가 인수분해 한 뒤에 이건지만 보시면 되죠. 그럼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지. 봐봐.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맞아, 안 맞아? 맞지? 무조건 맞는 말이야. 무조건 하나 있잖아. 그치? 돼요? 네.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놔요. 그 옆에다가 요거 실근, 허근 이렇게 있을 때 켤레근의 성질 때문에 허근은 짝수계만 와야 되고요. 없거나 짝수계여야 돼요. 그럼 가능한 경우가 3, 0 아니면 1개, 2개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근 제외, 3중근, 중근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보시면 얘 허근이 알파 베타래요. 이랬을 때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쵸? 봐봐요. 이 3차 방정식의 허근을 구하셔야겠잖아. 그치?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겠다는 거는 반드시 뭐다? 얘를 인수분해 하겠다고요.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얘가 공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치? 그럼 인수정리랑 조리제법 좀 이용해볼게요. 그럼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0이잖아요. 그치? 맞죠? 그러면 얘는 이런 다항식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0이었던 거니까 따라서 x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은 x 마이너스 1을 뭐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갖고 있구나 이거지. 나머지 얘는 뭐로 찾아주면 돼? 조리제법으로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인수분해 직접 하시던지. 조리제법 쓸게요. 그래서 1, 1, 1,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1, 1, 1, 2, 2, 3, 3 빵이어서 얘가 여기가 얼마였던 거냐면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 플러스 3이었네요. 이렇게. 그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자, 얘를 보니까요. 여기서 실근 하나네요. 그치? 여기서 실근 하나지. 그 다음 여기는 그럼 반드시 뭐여야 돼? 허근? 둘이어야 되네요. 그치? 그래서 이 알파 베타 허근인데 얘가 뭐야? 얘의 근이었던 거지. 맞아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요 2차 방정식의 근과 똑같으니까 깜짝아 이렇게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는 3이고요.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 게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알파 베타가 3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어서 얘는 얼마? 6이었구나 이거지 지금. 됐습니까? 훨씬 내가 작업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여서 그렇거든요. 4번 보시면 봐봐.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근은 뭔지 모르겠는데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너한테 준 정보가 뭐냐면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이래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3인 거밖에 없어요. 이때 그거 이용해가지고 A와 B 좀 구해봐 이거지. 그치? 그럼 잘 봐.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시면요.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부호는 뿔, 마지. 맞아요? 그럼 요 3개 중에서 3개 선택해서 다 곱한 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데 그게 여기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어서 3이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알파 베타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3이네 이거지 지금. 맞아요? 그럼 잘 봐.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알파 베타 2개 이렇게 뺀 건데 이게 6이었다고요. 근데 얘가 지금 벌써 6이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였던 거야? 0이었던 거지. 0. 맞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었던 거지. 그러면 요 놈을 내가 종합을 해주시면 연립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니까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알파 3승은 다시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3이어서 알파 제곱이 얼마? 3이잖아. 그치?
그 알파는 얼마였던 거냐면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때 베타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루트 3이었던 거지. 그래서 얘 세 개의 근은 뭐였던 거냐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랬다고 지금. 맞아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잖아. 집어넣어서 뭐 A와 B 연립하셔도 좋고 연립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자 이 관점 잘 봐.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겠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거 아니야 얘가. 맞아요? 야 그러면은 얘 지금 정리해주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인데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얘랑 같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정리할게. 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0 이랬겠네요. 그래서 a는 얼마였던 거냐면 1이고 b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3이었네요. 그치? 그래서 a와 b의 제곱의 합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얼마? 10이었구나 이거잖아 지금. 이제 5번 보시면 3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적고 할게요. 내가 요거랑 자 볼게요. 이 3차 방정식이 한 허근이 알파래요. 나머지 한 허근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잘 봐. 얘가 지금 어쨌든 개수가 다 실수니까 나머지 한 허근이 얘 켤레근이었겠죠. 그치? 이 정도는 바로 보이시죠? 그럼 얘는 당연히 형태가 어땠을 거냐면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일 수밖에 없지 형태가요. 근의 판별 생각했을 때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해보자고요. 얘가 누구의 근인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뭐 대입해야 0이냐면 3인가요? 3? 3이네요. 3 대입하시면 27에 마이너스 36 플러스 12 마이너스 3은 0이어서 3 대입하면 0이죠. 아 그러면 요 놈이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내가 찾아내면 되지. 근데 찾아내는 거 되게 쉬워. 그냥 인수분해 이거 직접적으로 바로 할게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x제곱이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중간항만 내가 찾아내면 되겠는데 tx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1차항만 보면요. 1차항이 이렇게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x-3tx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x가 나와야 되잖아. t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1이었다는 이야기지. 그치? 아, 그래서 얘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네 이거지. 맞아요? 그럼 알파랑 알파 바는 누구의 근이냐면 얘의 근이었다는 이야기잖아. 여기는 실근 하나고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그치? 얘의 근이었다는 이야기니까 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 바는 1이고 알파 바는 1이어서 너한테 물어본 게 알파분의 알파 바 더하기 알파 바분의 알파잖아요. 그치? 그 얘는 알파 곱하기 알파 바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바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였냐면 1분의 1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근각에서의 관계 확장까지 봤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또 고차 방정식에서 자주 나오는 테마가 뭐냐면 x3승은 1 또는 x3승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 테마로서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 정도는 무조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x3승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라고 했을 때 너 머릿속에서 이게 쫘르륵 전개가 되셔야 되는데 자 봐봐. x3승은 1의 한 허근이라고 그 오메가야. 그치? 근데 얘가 지금 개수가 다 실수인 3차 방정식이잖아요. 나머지 한 근도 뭐겠어요? 켤레근이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냐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허근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지. 즉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누구의 근이었던 거야? 얘의 근이기도 했던 거지 동시에. 맞지?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네가 뽑아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아 오메가 3승은 1이네.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3승도 1이네 이거지 지금. 맞지? 그럼 두 번째로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얘의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그 다음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네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얘의 근이기도 하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었네 이거지 지금.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x3승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하면 얘도 똑같은 논리로 오메가 바가 얘의 나머지 근이었겠지. 그치? 그 다음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냐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거고, 자 똑같은 논리로 첫 번째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의 3승은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두 번째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 다음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이거지, 그치? 그 다음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또 얘 근이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고요. 그 다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너가 어떤 느낌이냐면 쌤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자 얘는 오메가에 대한 다항식에서 차수를 낮출 때 써먹어요.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오메가 100승은 뭐랑 똑같을 거냐면 오메가 1승이랑 똑같겠지. 오메가 101승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게 차수를 낮출 때 써먹습니다. 얘는 아시겠죠? 두 번째로 얘는 어디서 써먹냐면 1차와 2차의 관계식을 이용할 때 써먹고요. 2번 얘는 이제 오메가랑 오메가 바에 대한 이런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서 문제를 써먹게 돼요. 여기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차수 낮출 때 써먹고요. 1, 2차의 관계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써먹고, 얘는 다항식 오메가랑 오메가 바에 대한 합 또는 곱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의 값을 구할 때 써먹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 전개를 진행하는구나 정도까지 머리에 넣어두시고, 일단 7페이지 밑줄 좀 치고 일단 바로 문제로 갈게요. 이거는 7페이지 보시면요, x3승은 1의 한 헉은 오메가라고 되어 있으면요, 너가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들은 쭉 머릿속에 전개가 돼야 돼요. 한 번에.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그 세 번째 보시면 3번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싶잖아요. 그치? 3번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둘이 곱한 게 뭐야? 1이지.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였어요? 역수 관계였죠. 근데 봐봐. 오메가 3승 1이니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도 1이잖아. 그치? 오메가 3승 1이니까요. 그러면 얘랑 얘는 또 어떤 관계였어요? 역수 관계였지. 그럼 오메가의 역수는 오메가 바이기도 하면서 오메가의 역수는 오메가 제곱이기도 하지 않아? 그럼 오메가의 역수인 오메가 분의 1은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 제곱이랑도 똑같고 오메가 바랑도 똑같은 거네.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 그렇게 적어놨던 거고요. 7페이지 뭐 밑에 지금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들 할 건데 이걸 다 하면 더 싫어할 테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8페이지에 보시면 x3승은 마이너스 1의 헉은 있죠. 네. 걔도 너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 쭉 이렇게 전개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 8페이지에 그 중간에 별표요. 이때 오메가 6승은 1이므로 오메가 3승은 1의 한 헉은에서와 달리 오메가의 연이은 거듭제곱의 합이 0이 되는 항이 3개가 아닌 6개인 것에 주의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쌤 이게 뭔 소린가요? 쉽잖아요. 그치? 잘 봐요. 자, 얘가 오메가 3승이 1이에요. 그치? 얘는요,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야. 그치? 봐봐. 저 왼쪽에 있는 쟤는요, 오메가 3승이 1이라는 건 사실 오메가 거듭제곱골에서요, 오메가 거듭제곱골에서 얘가 주기가 뭐란 이야기냐면 3이란 이야기랑 똑같죠. 왜 그러냐면 잘 봐. 오메가랑 오메가 4승이랑 똑같고요. 오메가 7승이랑 똑같잖아요. 그치?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5승이랑 똑같고 오메가 8승이랑 똑같고 쭉쭉쭉 이렇게 갔겠지. 그치? 그 다음에 오메가 3승이랑 오메가 6승이랑 같았을 거고 쭉쭉쭉 갔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세 개가 돈다고 이렇게. 맞아요. 주기가 오메가 3승이라고요. 다시 미안. 3이라고요. 그치? 오메가 3승 1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성질이 이런 거거든. 잘 봐. 오메가의 거듭제곱의 합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잘 봐요. 봐봐. 이거 여기서 얼마야? 0이지. 얘가 0인 것까지 바로 알겠어요. 그치? 그 다음 또 오메가 9승 더하기 오메가 10승 더하기 오메가 11승이면요. 얘는 또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 9승으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0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얘는 이거 뭐였던 거야? 지금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지. 즉 오메가씩 곱해나간 거듭제곱골에 연속된 3개의 항의 합은 0이네. 이 경우에. 자, 그 다음 봐봐. 얘 1번이고. 자, 2번. 이 경우에 볼게요. 이 경우. 쟤는요,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럼 쟤는 오메가 6승이 뭐였다는 이야기야? 1이었다는 이야기지. 그 얘는 이 경우에는 오메가 n승의 주기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거듭제곱골이 6이었다고. 6. 6개씩 돌 거라고 얘는. 다 적기 힘드니까 안 적을게. 6개 이렇게 쭉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3승 더하기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5승을 볼게. 잘 봐. 여기다가 이 세 개에다가 뭘 곱한 게 얘냐면 오메가 3승을 곱한 게 얘지. 근데 오메가 3승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한 이거랑 똑같겠지. 이 합은 얼마야? 0이잖아. 아, 즉, 이 경우에는 주기가 6이니까 연속된 몇 개의 항? 6개의 항의 합이 0이었던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오메가 99승, 오메가 100승, 더하기 오메가 101승, 오메가 102승, 오메가 103승, 오메가 104승, 뭐 이랬을 때, 그냥 6개 항의 합이니까 뭐였던 거야? 0이야, 0. 그치? 주기가 6인 거랑 관련되어 있던 거죠. 그치? 주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도 사실 복소평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오메가가 복소평면 위에 있는 값이란 말이야. 그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이런 원 위에 있는 이런 건데 이거는 이걸로 따지는 것보단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편해서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 9페이지에 예제 6번, 7번이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이었거든요. 조금 어려울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제 6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플 시너지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얘가 뭐 별 3개짜리 있잖아요. 터프 적혀 있는 거. 그 문제거든요. 봐봐 얘가 x3승은 1은 한 허근이 오메가래요. 그럼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은 어쨌든 오메가 바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그냥 쓰긴 할게요. 오메가 3승은 1이고 오메가 바의 3승도 1이었네. 이거고요. 두 번째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잖아. 그치? 그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얘의 근이었을 테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지. 그치? 세 번째로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얘의 근이니까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었고 오메가 바는 1이었잖아. 이렇게. 그치? 이 정도까지는 바로 나오잖아. 자, 근데 너한테 물어본 건 뭐냐면 이제 뭘 물어봤냐면 봐봐. fn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이게 얼마개라고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설마 20개가 값이 다 다를까? 그렇지 않겠죠. 뭔가 규칙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규칙이 있으니까 뭔가 주기랑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 규칙적으로 뭔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주기가 얼마인 놈이냐면 3인 놈이잖아. 거듭제곱꼴이. 3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개만 좀 살펴볼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냐면 F1이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이고 F2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4승이고 F3은 오메가 3승 더하기 1분의 오메가 6승이고 한번 4까지 한번 볼까? F4는요 오메가 4승 더하기 1분의 오메가 8승 뭐 이런 것 같아. 그치? 쭉 가는데 내가 좀 식을 정리 좀 해볼게. 잘 봐. 얘가요 1차와 2차에 대한 관계식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1차와 2차에 대한 관계식이요. 근데 오메가 플러스 1이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1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죠. 얘만 넘기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었으니까 이만큼이 얼마였을 거다? 마이너스 1이는 거죠, 아직은. 그 다음 얘 봐봐요. 야, 오메가 4승은 또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 3승이 1이잖아. 얘는 오메가랑 똑같이 이렇게 차수 낮출 때 쓰는 거라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는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인데 얘도 1차와 2차에 대한 관계식에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지.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랑 이렇게 똑같고 이만큼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맞아요. 오메가 3승은 1이고 오메가 6승도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이잖아. 그치? 맞아. 그 다음 얘 봐봐. 오메가 4승은 오메가고 오메가 8승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얘 문제 상태를 보니까 얘랑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이 지금. 맞아요. 그럼 계속 뭐 하겠다? 3개씩 반복되겠구나. 이게 보이죠 지금. 맞아. 그럼 봐봐. 얘가 21이니까 20이니까 3개가 한 세트잖아요. 3개가 한 세트인데 21이어서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해 계산하기가. 그래서 있다고 가정해. 그 다음에 없게 만들어 다시. 이러면 내가 이제 계산하기가 조금 편할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더할 거야. 쭉 더할 건데 그게 얼마냐면 얘네 3개 다 더한 거잖아. 그치? 3개 더한 게 몇 세트에 있는 거야? 7세트에 있는 거지. 7세트. 그럼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이게 7세트 있었다고. 그치? 근데 내가 F21 맨 마지막 걸 뺄 거야. 그럼 얘가 3개씩 쭉 반복됐을 테니까 F21은 뭐야? 얘겠지. 맨 마지막 게 얘였을 거 아니야. 그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쓸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2여서 얘가 마이너스 11이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얘 한 허근이 오메가래요. 그치? 그럼 너가 이제 바로 끄집어내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 그럼 오메가 3승이랑 오메가 바의 3승이 마이너스 1이었겠네. 그치? 두 번째로요, 얘가 인수분해가 됐었을 테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어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네. 이게 두 번째, 그치? 세 번째로, 물론 여기서는 필요하진 않지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은 또 1이지. 근각계수의 관계, 그치? 그럼 잘 봐요. 봐봐. 오메가 9승, 10승, 11승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인 거 이용해서 얘를 차수를 내릴 거야. 그럼 봐봐. 오메가 9승은 얘를 몇 제곱한 거야? 3제곱한 거지. 얘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을 테니까 얘가 이렇게 됐겠죠. 맞아요? 얘는 여기다 오메가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얘는 이랬겠죠. 얘는요. 여기다 오메가 제곱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이랬을 거 아니야.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좀 계산해줘. 이 얘기지 지금. 근데 여기서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뭐랑 똑같냐면 넘어가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얘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랑 똑같네. 맞아요? 그럼 너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오메가 3승이 얼마야? 이거지 지금 최종적으로. 얘는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2였다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다 왔어요.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얘기 좀 합시다. 보겠습니다. 예,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보시면요.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가 1차이고요. 또 하나는 2차인 이런 연립 방정식도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또는 이거 말고도 둘 다 2차인 이런 방정식도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 경우와 이 경우를 통칭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경우와 이 경우인데, 자, 이거를 푸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어디였어? 얘요. 얘는요, 이런 케이스죠. 자, 미지수가 두 개인데, x 더하기 y는 2고요. 그 다음에 3x 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9래요. 그럼 얘는 x랑 y에 대한 1차, 2차잖아요. 그치? 연립 2차잖아요. 그럼 이거 풀어줘 라고 했을 때는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xy 값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럼 너 뭐 할 거야? 연립하시면 되잖아요. 대입해갖고 미지수 계산 줄여버리면 되잖아. 그치?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근데 약간 특이한 형태로는 이런 애들도 있기는 해요. x 더하기 y가 3이고 x, y가 2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x와 y에 대한 2차고 얘는 1차지. 맞지? 근데 얘는 내가 연립을 해도 되지만 x랑 y를 각각 근으로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생각하셔도 좋죠. 이렇게. 그러면 얘 근 x랑 y니까 x는 뭐랑 뭐였을 거냐면 1,2 아니면 2,1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구해내는 방식.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대칭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왜 대칭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x랑 y 자리 바꿔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식이 안 바뀌어.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y는 x에 대한 대칭 방정식이에요. x랑 y 자리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함수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y는 x에 대한 선대칭 도형 나와요. 그래서 대칭 방정식 이렇게도 불러. 어쨌든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이런 애들은 각각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의 근 생각하셔도 좋죠. 이렇게. 그렇지?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어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연립하시면 돼. 끝이야 그게. 근데 2차랑 2차인 경우에는요. 2차랑 2차인 경우에는 자 명심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교육과정에서는요. 2차랑 2차일 때는 적어도 하나, 무조건 하나는 인수분해가 돼요. 하나는. 그래서 요 하나가 1차,
1차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두 2차 방정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가 1차가 0, 이 1차가 0인 경우 얘가 0인 경우 케이스가 두 개 나오는 거지. 그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첫 번째 얘가 0인 경우랑 그 다음에 얘가 0인 경우 두 번째 1차식이 0인 경우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두 가지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해서 근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시가 얘는 얘도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봐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고요.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은 8이야. 얘를 풀어달래요. 그럼 딱 보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딱 되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는 0이니까 너가 케이스를 보길 얘가 0인 경우랑 얘가 0인 경우니까 x가 y일 때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8이 성립할 때의 근과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y일 때 얘의 근을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연립하면 되잖아요. x랑 y가 같으니까 대입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2x제곱이네요. 얘가 8이었으니까 얘는 x제곱이 4고 그럼 얘는 x는 2 또는 마이너스 2고 그때 y도 2 또는 마이너스 2였던 거잖아요. 그치? 두 개 있죠, 두 쌍. 2,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치?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y일 때는 여기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4x제곱이 8이었던 거니까 x제곱은 2였고요. 그럼 이때 x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고 그때 y는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잖아요. 그치? 그래서 또 요거 해서 총 몇 개? 4개 있던 거지, 4개. 맞습니까? 이렇게 4개가 있던 거고 얘가 2차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법의 전부예요. 오케이? 하나는 인수분해 될 거다 이거야. 근데 플러스로요. 얘가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즉 식을 숨겨놔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요.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잘 봐. 그래 애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3 이런 애를 보자고요. 그럼 잘 봐. 아니 얘 분명히 둘 다 2차식이고 연립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치? 그럼 분명히 그 인간이 하나는 인수분해가 될 거라 그랬는데 얘 인수분해 돼? 안 되지. 얘 돼? 안 되잖아. 안 되네. 아니 그 인간 사기쳤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얘가 식을 하나 숨겨놓은 건데 얘도 3이고 얘도 3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얘랑 얘는 뭐였다는 이야기야? 같았다는 이야기지. 식이 하나 숨겨져 있던 건데 이 식이 숨겨져 있던 거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랑 뭐하다? 같다. 얘가 이제 사라졌을 거고 그럼 얘는 2y제곱 마이너스 xy는 0이고 y로 묶었을 때 2y 마이너스 x는 0이잖아. 그치? 그럼 너 뭐 보면 되냐면 y가 0일 때랑 x가 2y일 때랑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식이 하나 숨겨진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이 경우들이 좀 어렵죠.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연립 방정식을 이루는 방정식 중에서요.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때 우리는 이 연립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이네 이렇게 불러요. 그치? 연립 2차 방정식은 케이스가 둘 다 2차인 경우랑 둘 중에 하나만 1차인 경우, 2차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치? 맞죠? 쌤 3개짜리는 없나요? 3개짜리 있긴 하죠. 그럼 잘 나오진 않겠죠. 계산량이 많아서요. 자,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차식과 2차식 이렇게 각각 하나씩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연립하시면 돼요. 미리수 없애고요. 그치? 맞죠? 이거 못 푼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근데 11페이지에서요. 맨 위에 어드바이스 별표요. 대칭식이요.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2차식이 주어진 경우에는 내가 얘네를 각각 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네, 이것도 이제 문제 많이 보게 될 거고. 11페이지에 그 박스 보시면 둘 다 2차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다? 하나는 인수분해를 이용해가지고요. 1차식 2개와 2차식 하나의 관계로 보시면 되죠. 그치? 그 아래 지금 도식화 해놨죠? 맞지?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요.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지.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겠지인데 어드바이스 별표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상수항을 소거하여 나타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여 푼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방법론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뭐인 거냐면 식을 숨겨놔요. 식을 숨겨놓은 상태인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식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예제 1번, 2번, 3번 3개 다 할 겁니다. 해보십시오. 봐봐요. 얘가 지금 연립 2차식인데요.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겠지가 기본 마인드라니까요. 그치?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겠지인데 얘는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꼴이고요. 그치?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치?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땡큐하게도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야. 얘가 이렇게 돼 있죠. 맞지? 그럼 너는 그냥 EX가 Y인 경우만 보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Y는 2x이고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일 때 이 두 개를 연립만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y가 2x니까 대입해 보시면 5x제곱이 40이고 x제곱이 8이니까요. 그럼 x는 2루트 2이거나 마이너스 2루트 2이고요. 그때 y 값은 각각 4루트 2와 마이너스 4루트 2에 대응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개 곱하면 얼마냐면 16이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해도 얼마입니까? 16이죠. 그치? 두 개 곱한 건 얼마? 16이었던 거네. 맞습니까? 네. 전혀 어려울 거 없고요. 예제 2번 볼게요. 얘가 지금 해를 오직 한 쌍 가진대요. 그치? 얘도 보니까 연립 2차식인데 땡큐하게도 하나가 1차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연립해서 미지수 하나 줄일게요. y는 x 마이너스 k잖아요. 그치? 대입할게요. 2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은 0인데 잘 봐. 야, 이 연립방정식이 해가 오직 한 쌍이려면 요 x의 값이 두 개가 나와버리면 그에 대응되는 y 값도 두 개지. 그러면은 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x 값이. 즉 얘가 뭘 가져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얘는 판별식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6은 0이고 k제곱은 얼마였던 거야? 16이잖아요. 그치? 따라서 양수 k는 얼마? 4였던 거죠. 맞아요. 단순히 이렇게 해석했고요. 봐봐. 이제 나중에 가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너가 이런 애는 내가 원방정식인 거 알겠는데 이런 애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프상으로는요. 근데 얘는 뭐냐면, 봐봐. x-y는 k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요걸 만족하는 x,y는요. 요 식을 만족하는 x,y는 이런 원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원? 2루트 2인 이런 원 위에 있다고. 이 x,y가. 그 다음 이 x,y는 x 플러스 k라는 이런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럼 잘 봐.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그 x,y가 이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의 좌표로 해석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교점의 좌표로 해석이 되네. 근데 하나만 있으려면 하나만. 그러면은 이놈과 이 원이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야? 한 개지. 즉 접선이었다 이 얘기네요. 그럼 너가 기울기가 주어졌고 중심이 원점이니까 y는 mx 뿔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외우고 있을 리가 없지. 하나도 기대 안 해.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x 플러스 k잖아.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더 내려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어쨌든 얘가 접선이라는 이야기는 중심으로부터 그 직선까지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0,0이고 자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루트 2분의 절대값 k지. 맞아요? 많이 어려워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거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0, 0 대입하면 k만 남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반지름이 뭐랑 똑같아야 돼? 2루트 2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절대값 k가 뭐야? 4였던 거잖아. 그럼 k는 얼마였던 거야? 뿔마 4지. 근데 양수 k니까 뭐야? 4지. 이렇게 해도 나중에 연립방정식의 근은요. 두 도형의 방정식의 교점으로 해석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직선의 방정식, 얘가 원방정식이니까 너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도형들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됐던 거지. 근데 얘는 이건 원인 건 알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이거. 너 무슨 도형인지 알아 이거? 모르잖아 지금 상태가.
맞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얘도 그렇긴 하죠. 봐봐, 얘는 이제 뭐야? y는 2x라는 직선이잖아. 이제 해석이 끝났으니까. 그럼 얘도 사실은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이지, 그치? 그랬을 때 y는 2x라는 이런 직선과의 교점이 뭐였던 거야? 얘의 근이었던 거야, 이렇게 두 개. 맞지? 그래서 한 놈은 뭐였던 거냐면 어디 갔어? 한 놈은 2루트 2, 4루트 2였던 거고 또 한 놈은 뭐냐면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2였던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원점에 대해서 뭐해? 대칭이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의 뭐야? x좌표, y좌표가 둘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나중에 연립방 정식이. 지금이야 그냥 연립 2차 방식 풀어라 그러면 금방 구하시면 되잖아. 나중에는 이렇게 도형의 관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셔야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너는 지금 이걸 그릴 수가 없어, 너가 이거. 이런 도형의 방식이 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2차 곡선인데.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식으로만 풀어주시면, 봐봐, 얘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3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내가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겠지로 접근하시면 얘는 안 되니까 얘가 되는 게 보이지. 얘가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거 치환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중간 관점 좀 건너뛸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됐던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6일 때 x 플러스 y가 3인 경우랑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6일 때 x 플러스 y가 뭐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눠갖고 이제 봐주시면 되잖아. 근데 얘가 지금 합차잖아, 합차.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얘가 3이었으면 얘는 x 마이너스 y가 2였다는 이야기지.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x 마이너스 y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6이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그럼 둘이 더해주시면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x가 2분의 5고 y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양수네, 둘 다. 이게 답이었겠지. 그래서 20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 해달라고. 그 얘는 얼마야? 25였다는 이야기지. 됐어요? 오케이? 네. 이 부정방정식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요, 너무 많아서요 결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할 수 없다는 개념은요, 없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럼 부정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구나 라고 했을 때 얘는 그게 어느 특성에서 기인을 하냐면,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미지수의 개수가요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 보통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x, y가 1이던데 라고 얘기하면요, 둘은 어때요? 역수관계 있죠. 그럼 이렇게 역수관계를 만족하는 x, y 값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치? 3, 3분의 1, 4, 4분의 1, 5, 5분의 1, 뭐 난 정수만 봤지만 뭐 1.1, 1.1분의 1 뭐 이딴 거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무수히 많다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내가 해를 뭐 할 수 없어? 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정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얘는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야 근데 얘가 자연수던데? 라고 줘요. x랑 y가 자연수던데? 라고 줘버리는 순간 이제 얘는 뭐로 해석이 되냐면 x랑 y가 얘 양의 악수로 해석이 되지. 뭐밖에 없는데? 1밖에 없잖아. 즉 자연수하는 조건을 줘버리는 순간 얘가 그때 가서는 이제 얘는 뭐야?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네가 알고 있는 그냥 근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방정식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한테 보통 거기다가 식의 조건, 아니 근의 조건을 주는데, 자연수 조건이라든지 정수 조건, 정수나 자연수 조건을 주고요. 두 번째, 실수 조건을 줘요. 뭐 이런 애들을 줬을 때 네가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식들이 이런 거거든. 자, 정수 조건 주는 문제들은 보통 이런 겁니다.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었다고 할게, 이렇게. 오케이? 그럼 봐봐. 얘는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다음 식이 만족할 때 x랑 y 값이 각각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지금 미지수의 개수는 2개인데 식의 개수는 하나여가지고 내가 구할 수가 없잖아. 너무 많아. 근데 여기다 대고 내가 야 근데 x랑 y가 정수야 라고 줬어. 이제 정수 조건 줬어. 그럼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이 식을 내가 살펴볼 때는요, 덧셈으로 이렇게 또는 뺄셈으로 이렇게 연결된 이런 다항식의 개념보다는 인수분해 된 형태가 훨씬 편하단 말이야. 곱의 형태가 훨씬 보기가 편해. 그래서 얘를요, 곱의 형태로 바꿀 건데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억지로 맞춰볼게. 얘가 x랑 y에 대한 2차 다항식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 x, y여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지, 이렇게. 근데 상수항은 1이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뭐야겠어? 오른쪽에 3이야겠지. 즉 얘는 얘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1은 뭐였다? 3이었네 이거잖아 지금. 맞지? 자,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꿔놨고 이때서야 이제 얘가 뭐야? 정수였던 거니까. 정수이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잖아. 그치? 그럼 얘는 3의 약수로 해석이 되는데 양의 약수, 음의 약수 다 포함이지. 정수는 음의 정수까지 포함이니까. 그 얘는 3,1, 1,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잖아. 이게 다 된다고 얘가. 그럼 이때 얘는 1 뺀 게 얘네들이었으니까 다시 1 더해주면 4, 2, 0, 마이너스 2고 얘도 1 더해주면 2, 4, 마이너스 2, 0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였던 거냐면 4,2, 2,4,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얘네들이었다고. 이게 정수 조건의 기본 풀이 방식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수 조건인데 실수 조건에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준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래요. 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이걸 만족하는 x, y의 근이 몇 개, 근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쌤 너무 많은데요? 싶잖아요. 왜? 미지수의 개수는 2개인데 식이 하나야. 그럼 너가 이걸 일단 구하기도 힘들지만 얘는 뭐야? 지금? 부정방정식 형태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여기다 대고 야 근데 얘가 x랑 y가 실수던데? 이렇게 줬어요. 실수던데라고 줬어요. 그럼 실수라고 했을 때는 이제 너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얘가 실수면 실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곱했을 때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걸 이용하려고. 얘 지금 보니까 완전 제곱꼴로 바꿔버리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되게 간단하게 딱 나눠 떨어지지 이렇게. 맞지? 그럼 잘 봐. 얘는 실수고 얘도 실수잖아. 그럼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이었다? 그럼 얘는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수라는 조건이 달라붙었으니까 얘가 뭐였던 거야? x가 1이고 y는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2였네. 이렇게 네가 이제 근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실근 조건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자 봐.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는요. 보통은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꿔. 이거 지워버렸네. 바꿔가지고 뭐로 해석한다? 약수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실수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완전 제곱꼴식으로 바꿔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하시면 그게 편해. 근데 이렇게 간단하면 쉽게 해. 근데 이제 뭐냐면 보통 이런 식을 숨겨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꼬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통 문제들이.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은 아셔야 되니까 14페이지에 문제 좀 밑줄 좀 치우고 갈게. 자, 부정방정식은 밑줄.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어서 그 해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부정방정식도 그 해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예를 들면 자연수 조건이라든지 정수 조건, 실수 조건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풀어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아래 박스 보시면 첫 번째 해가 정수인 조건을 주는 경우와 두 번째 해가 실수인 조건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1번 옆에다 적어놔요. 약수요. 곱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약수로 해석하시는 게 편하고요. 1번이요. 해가 정수인 조건 옆에 약수요. 2번 해가 실수인 조건은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하시는 게 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음. 그 다음 밑에 밑줄이요.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한 뒤에 실근을 가진다는 걸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실근을 가진다는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 문제들이 조금 어렵긴 하죠. 얘가요. 지금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요. 걔네가 자연수라고 줬어요. 그치? 그 다음 너한테 구하라는 게 뭔지를 보니까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이래요. 봐봐. 일단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m-5인 거 알겠고 알파 베타는 m 플러스 2인 거 알겠어. 그치? 근데 나는 있잖아. 알파랑 베타를 구해야만 m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황을 지금 보니까. 근데 알파랑 베타를 구할 건데 알파와 베타가 자연수인 거 이용하라는 거 같아. 그치?
그러면 일단은 알파랑 베타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필요하잖아. 근데 관계식이 없어 지금 알파랑 베타에 대한 관계식이. 근데 얘를 지금 잘 보니까 얘도 m이고 얘도 m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5가 m이잖아. 그치? 얘는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2가 뭐야? m이잖아. 그러면 얘랑 결국 뭐였다는 이야기야? 같았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다른 두 식을 연결해주는 변수다 이래가지고 매개 변수 이렇게 불러. 매개 변수. 매개해준다고요. 네. 관계식 작성할 때. 그치? 그럼 봐봐. 결국에 너한테 말했던 거는 야 그럼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랑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5랑 같아 이거잖아 지금. 관계식 찾았지? 맞지? 그러면 얘 정리가 위로 올라서 정리해줄게. 그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이런 뭐야? 알파랑 베타에 대한 관계식 찾았잖아. 너한테 되게 익숙한 형태지? 아까 연습했던 그거잖아. 알파랑 베타. 그렇지? 그다음 고배 형태로 바꿀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근데 여기는 상수항이 1이고 여긴 마이너스 7이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었겠어? 8이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은 8이라고 내가 이렇게 고배 형태로 바꿨다고. 맞아요? 근데 이제 얘가 알파랑 베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수라며. 그거 잘 봐. 얘는 뭐보다 커? 0보다 크거나 같지. 자연수 1부터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나 뭐만 보면 되냐면 8의 양의 약수만 보면 되겠지. 양의 약수. 음의 약수는 안 될 거 아니야. 얘가 음수가 안 돼가지고. 얘는 1, 8, 2, 4, 그 다음에 4, 2, 8, 1 얘네만 보면 되잖아. 그치? 근데 1 뺀 게 얘네들이니까 1 다시 더해주면 알파는 2, 3, 5, 9였고 얘도 9, 5, 3, 2였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각각 뭐였던 거냐면 2,9, 3,5잖아. 그치?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되네. 여기는 안 되죠. 맞아요. 아래는 알파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쌍이 뭐였냐면 2,9랑 3,5였어 이거지 지금. 맞아? 알파랑 베타가 2,9였으면 여기 대입하시면 얼마냐면 m은 얼마였던 거야? 16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3,5 대입하시면 13이었던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m은 16이랑 13이었으니까 가능한 m의 값의 합은 얼마? 29였던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한번 숨겨놓는다고요. 그냥 기본을 안 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이번 별표 2개예요. 해보세요. 자, 볼게요. 얘가 A, B가 정수고요. 그러니까 A랑 B가 정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주어진 X에 대한 요 식이요. 완전 제곱식이래요. 그럼 내가 지금 A랑 B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한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주시면 얘 판별식이 뭐야 된다? 0이구나 이 정도 바로 보이시잖아요. 그치? 그 얘 판별식이 3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4B 제곱이고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려면 이놈이 0이어야겠지는 바로 판단되시죠? 그럼 정리를 해보니까 얘가 A 제곱 더하기 6A 그 다음 플러스 4B 제곱 플러스 1인데 얘가 0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A랑 B가 정수인데 얘를 내가 고배 형태로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치? 얘 고배 형태는 안 되잖아요. 너한테 봤던 그런 형태가 아니지. 그게 말뜻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잘 봐. 일단 얘가 완전 제곱을 바꾸기도 힘들어요. 얘가 A 플러스 3의 제곱 해놓고 4로 묶었을 때가 안 되지 얘가. 둘 다 완전 제곱으로 바뀌지도 않아요. 이게 뭔 소리야 싶잖아. 그치? 근데 정수라는 건 어쨌든 실수의 부분집합이죠. 맞죠? 그러니까 정수는 실수야, 실수. 어쨌든 봐봐. 얘가 요 식을 내가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요게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뭐로 해석이 돼요? a였네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근데 얘가 뭐야? 실수지. 그럼 얘가 실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 2차 방정식이. 그 얘의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 얘 판별식은 어떻냐면 9 마이너스 4b 제곱 마이너스 1이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맞아? 그럼 b 제곱은 어때야 되냐면 2 이하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 사이에 있는 정수지. B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럼 B는 뭐였을 거냐면 B는 마이너스 1, 0, 1이었잖아 이렇게. 그럼 그때 A값 찾아주면 되지. 그때 A값은 뭐냐면 B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대입할게. 여기다가 이거 대입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한 실근이 A였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B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인데 이게 A가 가능하지. A도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일단 두 개 찾았지. 맞아. 그 다음에 B가 0일 때는 여기다 0 대입하시면 얘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 0에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이 A잖아. 그치? 근데 얘는 정수근을 가질 리가 없지. 이거 정수근 못 가지잖아. 지금 보니까. 안 되지, 이거. 그 다음, B가 1이면 쟤는 똑같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는 0이잖아. 그치? 얘 또 정수근 뭐 가져?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5,1 해가지고 몇 개? 4개였던 거지, 총. 근의 개수가. 이게 부정방정식 문제 나왔을 때 거의 클럽급 문항이죠. 어려워요, 이거. 오케이. 근데 아까 우리 이거 계속 보고 있다. 봐봐. 이런 다항식 있잖아.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X, 그럼 이런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A였네. 이걸로 계속이 되지. 아까 우리 강동구 12번 있잖아. 걔도 아까 이거랑 형태가 똑같죠. 요 관점 자꾸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거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숙제가